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세종시 아파트 민간 사전 청약 그 내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약홈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청약홈 사이트가 약간 예뻐졌네요. 네, 글씨도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디자인된 느낌이 나는 좀 예뻐졌어요. 어쨌든 이 청약홈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청약 신청하는 곳 있고 민간 사전 청약 되어 있습니다. 요 사전 청약으로 분양 정보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전에 떴던 것부터 해서 최근 뜬 것까지 사전 청약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집 공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영종국제도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청약 18일부터 들어가니까 세종 금강 펜트리움 더 시글로 요 사전 청약과 같은 날짜에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이 날짜를 보죠. 캘린더, 청약 캘린더에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2022년 7월에 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다양하게 되어 있죠. 이 색깔들은 모두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 짙은 파란색이 뜻하는 건 특별 공급이고, 요 하늘색은 1순위 청약, 아파트 청약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은 2순위, 회색은 무순위예요. 우리가 줍줍이라고 부르는 무순위 청약. 어떤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검은색은 취소 후 재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전 청약하는 아파트 색깔은요. 짙은 요 보라색은 특별 공급하게 되는 요 청약 순서고요. 핑크색이 1순위, 요 민트색이 2순위 해서 아파트는 이렇게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민간 임대 아파트는 주황색,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는 노란색. 그래서 이제 임대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색깔에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 아파트 실제로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요 색깔들에 유의하시면 되고요.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혼특공, 다자녀 특공, 뭐 노부모 부양 특공, 기관 추천 특공, 그런 이제 특공들 요 색깔하고 요 색깔 이렇게 짙은 색깔들 주의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청약 통장 가지고 몇 년 이상 넣고 하는 1순위가 제일 많으시죠. 요즘 같이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1순위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2순위까지 자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 다 끝나고 입주 다 끝났는데 어떤 부적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계약이 안 되는 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세종시 특별공급이니까 요 색깔이 있는 데를 찾아보시면 아마 세종시 모집공고가 떠 있을 거예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18일 이렇게 잔뜩 떠 있네요. 18일 날 요 짙은 파란색은 모두 다 특공입니다. 특공. 여기 중촌 SK뷰가 대전입니다. 대전에 여기가 아마 평형이 5구가 있고 7사인가요? 뭐 이제 그 정도 중간 평형이 있고 8사 있고 하는 요 분양 특공이 내일 있네요. 천안 부성지구 한라 비발디도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지금 사전 분양하는 게 두 군데가 있네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도 지금 사전 분양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 세종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18일 요 특공이고요. 그리고 19일 1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공급 위치 4-2 생활권 H3 블락의 지편동이다. 그리고 272세대, 총 300세대가 조금 넘고요. 이번에 이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 게 272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곳은요. 044-555-0501 이쪽으로 문의하셔야 돼요. 네, 저희 그 부동산에 해도 저희가 정확하게 세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 쪽으로 전화를 하셔야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44-555-0501입니다. 자, 모집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세종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 요게 좀 세종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에서 짓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다 금강 펜테리움으로 되어 있고 더 시글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요 우리 건설사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사이트가 금강주택 사이트입니다. 아마 금강 펜테리움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여긴 동탄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 되어 있네요. 야, 이건 아파트 아니고 아주 멋지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짓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으로 주택도 있고 건축, 토목, 레저, 해외, 사회, 공헌 뭐 이런 게 있는데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주택의 주요 실적들 이렇게 금강 펜테리움 지어진 곳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직 지어지고 있는 곳 2024년 10월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시작했겠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다 지어져서 이제 입주해 있는 곳들도 있고 이런 이 금강주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여기서 어디 아파트를 지었는지 주요 실적 볼게요. 네, 이렇게 주요 실적으로 들어와 보면 기존에 지어졌던 그런 단지들까지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요 브랜드 어디 지어졌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요. 자, 여기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을 위하여 건설 호수, 주택 공급 면적, 추정 분양 가격, 세대 평면, 시공업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뒤에 나올 거고요. 나중에 청약은 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 뭐 공공민양 사전 청약이든 그냥 분양이든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든 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이 하시면 안 된다. 1인 한 건만 신청해야 된다.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당첨 무효가 되니까 유의하라. 요거 날짜 잘 확인하셔서 같은 날 발표하는 곳에 여러 군데 넣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사전 청약 아파트는 예비 입주자를 따로 선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전 청약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청약 통장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첨 시 입주자 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일단 그걸 또 다른 데다가 계속 쓰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향후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전 당첨자 판명 등으로 계좌 부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주자 저축이 부할 가능하다. 단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금을 미리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은 본 청약 때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계약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청약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1년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본 청약이 2024년이니까 현재 세종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이 지금 신청을 하시게 될 테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냥 그때까지 세종시 계시다고 하면 이 조건은 다 충족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수를 본 청약 당첨자 공고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하기 전에 다른 집을 사면 그 무주택 요건이 이제 충족되지 않는 게 되니까 나중에 부적격이 되겠죠. 세대 내에서 주택이나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 들어가니까 분양권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 당첨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전 당첨자는 본인하고 그 세대에 속한 자 모두 사전 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 전환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면서 나중에 그 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분양 이제 받으시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요.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그러니까 사전 공급 계약 체결일 이후 요거 계약금 없이 그냥 계약만 하는 그 날짜예요. 그때부터 사업 주체가 정하는 날까지 최종 계약 의사 확인 기간 그때까지 언제든지 중간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사전 당첨자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위 포기 시 사전 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 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청약할 때 분명히 이 사전 청약 되신 분 중에 중간에 다른 집을 사셨든 아니면 이거 포기하고 다른 데 또 청약을 하셨든 해서 해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포기한다 하고 나서 계좌 부활까지 3에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다른 데 청약하려고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세종시에 더 좋은 그 청약하는 기회가 왔어. 그러면 이거 사전 청약 나 이거 안 하고 저기다 할래. 그러면 여기에 나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신청을 하려면 내 청약 통장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3, 5일 걸리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넉넉하게 시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이제 본 청약을 할 내용이 다 정해졌을 때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한 중 확정된 내용을 먼저 보내주고 그러면 사전 당첨자 입장에서 나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본청약 때 이 공급가가 너무 높다. 나 못하겠다. 하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해서 내부 자재나 이럴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받아봤더니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래도 계약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 기간 내에 내가 계속 계약을 하겠다. 동의나 계약 안 하겠다.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서 본청약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 이후에는 공급 계약 의사를 철회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때 최종적으로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게 왔을 때는 정확하게 의견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 사전 당첨자인 경우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 제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전 공급 계약했는데 중간에 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랬던 것들은 잔여 물량으로 나중에 본 청약 공고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네, 사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사전 청약 부적격자가 부적격 처리가 아닌 지위 포기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가 부적격자인데 그냥 여기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일단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따져봤더니 내가 지금 부적격자였던 거예요. 무주택자가 아닌데 무주택인 줄 알고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 공급에 했는데 내가 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특공으로 했다거나 뭐 이제 뭐 그런 부적격 사연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적격인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고 내가 그냥 빨리 지위 포기를 해버려야지. 그러면 당장 다른 데 또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전 청약 당첨자가 지위 포기를 하려면 일단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적격자임을 증명한 이후에만 가능하오니 이 점 반드시 양지하시길 바라며 사업 주체는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사전 청약 그러면 이거 뭐 굳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나중에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 좀 들 것 같고 지금 이 아파트는 세대수도 많지 않고 주상복합이고 건설사도 우리가 뭐 잘 아는 건설사가 아니고 뭐 요러저러한 이유로 굳이 얘를 사전 청약해가지고 또 본청약은 24년도 2년 후에 있고 입주가 또 2년 후에 있고 그러느니 이걸 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얘는 나중에 어차피 또
자녀 물량으로 또 나올 것 같다. 그러니 그냥 이걸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중간에 나오는 다른 훨씬 더 세대수 많고 또 지금 오생활권도 추후 분양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해야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에 세종시의 분양이 경쟁률이 예전보다 좀 많이 내려가서 지금 세종시가 투기과열 지구도 풀리지 않았고 조정대상 지역도 풀리지 않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분양이 과열될 것 같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지금 요 아파트의 경쟁률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률이 확 준다고 하면 세종시 이것 봐라. 이제 규제도 심하고 대출도 힘들고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막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전하는데 왜 안 풀어주느냐. 하반기에 세종시도 풀어달라. 이렇게 말할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모집 공고일은 7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조건은 요 7월 8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하다. 일단 기본 조건이에요. 좀 자세한 조건은 뒤에 또 따로 나올 거예요. 본 아파트는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 7월 8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지금 평형에 따라서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만 청약 가능하신 것도 있고 전국으로 청약하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 미성년자만 가능하고,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60% 우선 공급,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나머지 40%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요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중에 본청약 때까지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청 자격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에서는요.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이렇게 있는데요. 청약 통장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되고 예치금 들어있으면 되고요. 노부모 부양인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들어있어야 되고 생애 최초도 24개월 이상 들어있어야 되고요. 일반 공급인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 예치금 이상 들어있어야 됩니다.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경우는요.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1순위인 경우에는 세대주여야 하고요. 소득 자산 기준 계산해야 되는 곳은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죠. 네, 그런 것들 본인들이 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는 1인 한 건만 신청해야 된다고 했죠. 전국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특별 공급 한 번, 일반 공급 한 번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에서 당첨이 돼버리면 일반 공급은 자연히 안 되는 걸 선정해서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추첨에 해당되는 그 세대에 대해서는요. 추첨 방법은 주택수의 75%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가고요. 나머지 25%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에서 이제 떨어지신 분 더하기 1주택 소유하신 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25%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1주택이나 1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요. 공급받은 주택 입주 이전에, 입주가 지금 26년도 정도 될 거예요.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 청약 날짜 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7월 18일 인터넷으로 청약하고요. 일반 1순위 7월 19일 하게 되겠습니다. 발표는요. 7월 27일 수요일에 하게 되고요. 서류 제출은 28일에서 8월 5일까지 하고 계약은 8월 8일에서 8월 10일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지하 2층, 지상 20층 3개동 301세대고 사전 청약 공급 세대는 272세대입니다. 특별 공급 152세대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공급이 되겠습니다. 본 청약 시기는요, 2024년 4월 예정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6년 7월 예정입니다.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에 통보한다고 하네요. 네, 59 타입, 59 A 타입, B 타입 있고 59 A 타입이 47세대, B 타입이 5세대. 이제 요만큼 숫자 25개 호실, 일반 청약으로 22개 호실이 배정됐고요. 59 B 타입 같은 경우는 총 5세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신혼부부하고 생애 최초에만 있고 일반 청약에 3세대에 들어가고요. 61 타입이 있네요. 61 타입은 한 26평, 7평 뭐 요 정도 되려나요? 자, 그렇게 해서 총 64세대, 세대수 많네요. 64세대가 들어가고, 자, 일반 공급 31세대, 그리고 84A 타입 24세대, 84B 타입과 84C 타입이 복층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복층 세대가 좀 많아요. 37세대, 49세대 해서 모두 특별 공급 수량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층이 조금 특이한 세대라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수도 웬만큼 나왔고요. 일반 공급 세대수 84B 타입이 9세대, 84C 타입이 13세대가 나왔네요. 85P 타입이 있네요. P 타입은 보통 그 꼭대기층 펜트에 P를 잘 붙이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여기도 3세대. 요 P 타입은 모두 일반 청약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1 타입이 A, B, C 타입으로 3개가 있고 공급 세대수는 11, 16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에는 4세대씩 배정이 됐고 일반 청약으로 91A 타입이 7세대, 91B 타입이 12세대, 91C 타입이 12세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복층 세대에 사람들이 좀 몰릴 것 같고요. 일반 청약으로 숫자가 많은 59A 타입에 이게 22세대나 되니까 요 세대도 좀 많이 들어올 것 같네요. 61A 타입 평형으로는 약간 애매하고요. 그럼에도 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을 좀 낮은 데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추정 분양 가격입니다. 대략 59 타입은 3억 2천 정도 조금 안 되네요. 3억 2천. 나중에 이게 옵션 들어가면요. 옵션에서 또 몇백 이렇게 다 붙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요. 61 타입이 3억 2천 7, 800 선에서 지금 책정됐고 84 타입이 4억 4,800이네요. 이거 복층이 아닌 거. 그래서 이미 분양가가 좀 많이 올랐다. 우리가 84 타입이 3억대였던 시절은 이제 우리와 결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벌써 4억 중반대. 옵션까지 하면 지금 84가 4억 중후반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급매물 가락마을 8단지 84 타입 5억 나와 있는 급매물 VIP 분들에게 알려드렸을 텐데요. 지금 그 금액이 얼마나 메리트 있어진 가격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복층인 경우에는요. 4억 5,200, 4억 4,700, 4억 5천 정도 선에서 복층은 금액이 결정됐고요. 이제 91 타입은 4억 8천 몇백 해서 4억 9천이 좀 안 되는 이제 요 금액이고 옵션이 추가로 들어서 5억 정도는 충분히 가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도 없고 뭐 이렇게 CG도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평면도만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어떤 마감재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죠. A타입, 59 A타입 이렇게 3베이네요. 거실 있고 방 양쪽에 있고 방 하나 뒤쪽에 있는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 같은 것들이 있네요. 59 B 타입은 네, 역시 3베이이기는 한데 이쪽이 거실 같죠? 거실 있고 여기 방 하나, 방 둘, 방 셋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테라스 공간들을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넣어 놓은 게 어떤 특징이라고 보이네요. 네, 6.1 타입입니다. 뭐 보통 확장들 다 하실 거니까 확장형으로만 볼게요. 6.1 타입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쪽 거실 같고요. 거실 있고 주방 있고 그 뒤쪽으로 방 하나 있고 요 안방, 작은 방 5구 타입하고 비슷한데 아마 약간 면적이 조금 더 크겠죠. 84A 타입입니다. 포베이 구조 가지고 있네요. 거실, 주방 마주 보고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구조죠. 맞바람이 치는 구조고 안방이 안쪽으로 있습니다. 안방 있고 밖으로 테라스 조금 더 있네요. 작은 방 둘 나란히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이 아마 팬트리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뭐 알파룸으로도 줄지 아니면 전부 팬트리로 할지 그거는 나중에 또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복층 세대입니다. 84B1 복층 세대. 1층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방 있고 거실 있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가면 방 1, 2,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욕실은 1층에 하나, 2층에 둘. 여기가 이제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 별도로 있고 작은 방 둘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이쪽에 있고 네, 따로 욕조는 안 보이고 이 둘 다 지금 샤워부스 같아 보여요. 1층에는 샤워부스 없이 그냥 욕실만 있고 세면대 있는 그런 구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떤 구조가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복층인데 아래층은 테라스 넓게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고 위층은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지금 뚫려 있고 요 절반은 이렇게 지금 차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안쪽으로 약간 들어오는 뭐 재미난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84 또 B 타입 복층 역시 1층에 거실과 주방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있고 계단 올라와서 2층에 네, 방 3개, 안방 이쪽으로 있고 나머지 방 2개 되어 있으면서 욕실 따로따로 2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84C1 복층 구조 여기는 주방이 길쭉하게 생겼네요. 주방 모습이 약간씩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아래층에 주방과 거실, 위층에 방 3개. 여기는 또 요 작은 방을 또 좀 더 넓게 했네요. 이쪽 작은 방이 거의 안방보다도 지금 더 커 보이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는 다 2층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84C2 복층 타입은요. 여기는 대각선 구조 아니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형태에 되어 있고요. 2층 복층도 구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쪽이 안방, 이쪽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펜트로 추측되는 85P 타입은 이렇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테라스를 쓸 수 있고 거실 여기 있고 주방 여기 있고 이쪽으로 작은 방 하나 있고 안방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안방 공간 그리고 맞은편 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조가 조금 예, 일종의 우리가 뭐 중정 같은 느낌 들 수도 있는 그런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91 타입, 포베이 타입이고요. 주방과 거실이 넓게 마주보고 있는 타입이고요. 안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빼진 않았네요. 그 대신에 앞으로 테라스 가지고 있습니다. 네, 91A2 타입도 있고요. 91A3 타입은 거실과 주방을 넓게 하면서 방을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은 타입으로 보이네요. 91B 타입은 투베이 아마 이쪽이 남쪽을 보거나 할 것 같아요. 투베이 타입으로 거실이 양쪽 양창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거실이 양창인 경우는 빛이 많이 들어와서 환하고 밝고 좋은 대신에 TV나 이 소파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방이 안방 있고 거실 뒤쪽으로 나머지 2개 방이 나란히 있는 그런 구조네요. 네, 91 B3 B4 타입 역시 투베이 구조 안방 있고 거실을 넓게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B3 타입인 경우에는 요 거실 앞으로 테라스 공간이 있고
B4 타입인 경우에는 작은 방 한쪽으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어디에 테라스가 있을 때 가장 좀 활용도가 높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생각보다 타입이 많네요. 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분양 모집 공고를 보면서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역시 투베이 타입 같습니다. 이쪽이 거실이죠. 거실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안방과 나란히 작은 방들 있는데 들어오는 문이 요렇게 되어 있네요. 붙박이, 작은 방에 붙박이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요 구조는 역시 거실과 안방의 투베이 구조이기는 한데, 네, 이쪽이랑 위랑 아래랑 다른 건 요 테라스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르네요. 이거 다 다르게 설계하시느라고 고생 엄청 하셨겠는데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자, 여긴 또 어디가 다를까요? 역시 투베이 구조, 거실, 안방. 여기는 안방이 그래서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방이 있고 작은 방들 이쪽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네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내가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된다. 잘 보시고 가세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인 경우에 어떤 곳에 내가 되는지 보시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근로자다. 여기 세종에는 이런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 데가 61A 타입, 84B 타입, 84C 타입 이렇게 있는 거죠. 다른 데 넣으시면 안 되죠. 자,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다자녀 자녀분들 많으니까 작은 평형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평수 84A 타입, B 타입, C 타입에 있고 91A 타입, B 타입, C 타입 있네요. 자, 다자녀 같은 경우 해당 지역 60%, 기타 지역 40% 해당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혼부부는 일단 제일 많은 건 61A 타입이고요. 59A 타입 10세대, 84C 타입 10세대, 그리고 나머지도 하나씩은 다 있네요. 좀 보시고. 노부모 부양 역시 해당 지역 60%, 기타 지역 40%.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도 넣으실 수 있어요. 넣으실 수 있는 타입은 84B 타입하고 C 타입 하나씩 나오네요. 생애 최초도 신혼부부 특공과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넣어보시고요. 자, 특별 공급 공통사항으로 특별 공급이라는 게 이제 1회 한 번 주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요건 유지 만족하셔야 되고요. 청약 자격 요건도 갖추셔야 됩니다. 뭐 청약 통장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것들 있죠. 24개월 이상 돼야 되고 청약 예금 예치 금액 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세종시니까요. 59나 84, 59, 61, 84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들어 있으면 되고 아까 91 타입 이렇게 넘어가면 300만 원 들어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들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다자녀 특별 공급인 경우에 이 다자녀 자녀 수 만 나이로 잘 세셔야 돼요. 요거 삐끗해가지고 나중에 부적격 되는 가끔씩 보게 되더라고요. 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소득 기준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소득 기준 만족하셔야 되고요. 자산 기준도 확인하셔서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애 최초 역시 소득 기준 만족하셔야 되고 자산 기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공급 신청 자격 일단 성년이어야 되고 만 19세 이상인 자, 세대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도 되긴 하는데 그 미성년자는 이제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여기 청약에 넣을 수 있다. 요 이야기고요. 1순위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 기준 금액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아까 그 기준 있었죠? 그 평형에 따라서 요거 만족해야 되고요. 세대주여야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이제 85제곱미터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제가 100%입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아까 큰 평수 있었죠? 거기는 가점제가 50%, 추첨제가 50%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가점제가 뭐냐? 가점제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기냐? 요거 계산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부양 가족이 몇 명이냐? 요것도 계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얼마나 기냐? 요것도 해당이 되고요.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도 맞느냐 이걸 다 봐서 그 점수를 내서 이 점수로 선정이 됩니다. 자, 점수가 무주택 기간은 32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기간이 뭐 유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만 30세가 안 되면 0점이고 1년 미만이면 뭐 2점, 2년이면 4점, 3년 6점 이렇게 돼서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만 30세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만 30세 이상 15년 계속 무주택으로 살았거나 또는 그 전에 이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만 30세 이전에는 결혼한 경우에 혼인신고일로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양 가족수, 부양 가족이 몇 명인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 가족수가 한 명이면 10점, 하나도 없으면 5점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6명 이상이 되면 35점, 35점 만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요거 10만 원씩 계속 들어간 그 기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5년 이상 넣었을 때 17점 해서 총 다 하면 84점 만점이 되죠. 네, 한참 뭐 세종시 분양 막 열기가 심할 때는 일단 뭐 60점 이상은 돼야 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60점 초반에도 당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 세종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50점 후반대는 돼야 그래도 붙을 수 있는 좀 희망을 걸어본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60점 넘는 그 타입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 가점에 의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그냥 요 가점 점수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뽑는데 같은 점수가 이렇게 쭉 있으면 요 세종시에 사는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이 있고 뭐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뽑게 되고 네, 그리고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50% 뽑고 나머지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 다 넘어와서 추첨제로 나머지 50%를 채우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타 지역 분들도 큰 평수에는 넣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1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큰 평수에는 넣어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무주택 기간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가점제로 100% 하는 데는 1주택 지금 있으신 분들은 넣어봤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할 때 내가 가점제로 넣느냐 추첨제로 넣느냐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신청을 하면 알아서 가점제로 다 하고 나머지 분들 다 넘어와서 추첨제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약홈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본청약 시기는 24년 4월. 그러니까 지금 사전 청약은 다음 주에 하지만 본청약은 24년 4월에 하게 되고요. 이것도 좀 뭐 변동될 수도 있죠. 그리고 26년 7월에 입주 예정이다. 지금 시행자는 금강종합건설이고 시공사는 금강주택이다. 금강펜테리움 하는 그 건설사이다. 네, 그리고 사무실은 여기 한누리대로 2257 판타지 타워 510호라고 되어 있네요. 네, 나중에 뭐 계약을 하거나 할 때에는 뭐 이쪽으로 가야 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지금 대평동인 것 같습니다. 대평동 주민센터 주변인 것 같습니다. 자, 문의사항 어디로 전화하시라고요? 044-555-0501로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 공고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청약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